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급히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이틀간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현재 쿠팡의 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국제 금값과 은값이 폭락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현지에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미국과 이틀에 걸친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김 장관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은선 기자, 김 장관은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5시 40분 비행기로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 김정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곳에서 이틀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두 차례 회담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추가 회담까지 잡히면서 귀국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이른 오전 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친 뒤 예정대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2차 회담 직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면서도 아직 대화가 더 필요하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포함해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세 25% 재인상 여부를 놓고 핵심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협상은 장관급과 실무급으로 나뉘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귀국 이후에도 미국 측과 화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현지 협상 실무는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게 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미 워싱턴에 도착해 조만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에 나섭니다. 관심이 쏠리는 관세 인상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25% 관세가 곧바로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협상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순 귀국 예정인 여 본부장의 현지 협상 결과와 김 장관의 화상 협의 내용을 함께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실적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냈는데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부각하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관세가 미국을 살렸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관세를 수단으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며 첫 국가 사례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소개한 겁니다. 한국의 투자 지원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투자를 첫 성공 사례로 언급한 건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밖엔 일본이 알래스카 천연가스관을 개발하기로 했고 유럽이 7,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관세 협상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52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도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We have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ariffs and tremendous income. We have, and by the way, no inflation. So everyone said, oh, tariffs will cause inflation. We have no inflation. 트럼프는 여러 비판들과 달리 관세 덕에 미국이 강하고 부유해지고 있다며 관세 회의론자들에게 트럼프가 옳았다고 적힌 빨간 모자를 써보라고 권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 압박한 배경은 11월 중간선거와 미 대법원 관세 판결을 앞두고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요. 6년간 몸담았던 쿠팡 사회이사 경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서 워시는 연준 의장에 딱 맞는 인물이라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가 금리를 낮출 적임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But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I've been watching him for a long time. 워시는 월가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백악관을 거쳐 30대 중반 최연소로 연준 이사회에 오른 엘리트 금융관료 출신입니다. 연준 이사 시절엔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매파로 분류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연준 기득권의 머리를 깨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습니다. 다만 상원 인준 과정이 남아있고 금리 인하 여부를 의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시는 2019년부터 쿠팡 미국 모회사의 사회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는 하버드대 동문으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시점에 이사회에 합류해 쿠팡 주식 47만 주, 우리 돈 130억 원어치를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를 통해서 혹시 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닌지 캐물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경찰 청사를 빠져나오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 1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겁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보 유출 3천 건이란 근거 소명하셨어요? 자체 조사 국정원 지시 받았다는 말 사실입니까? 경찰은 쿠팡의 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증거인멸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쿠팡이 중국 국적 피의자를 수사기관 협의 없이 셀프 조사하고 피의자의 노트북을 자체 감식한 뒤 유출 규모를 3천 건이라고 발표한 경위도 캐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규모를 최소 3천만 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는 경찰 측 통역과 로저스 대표 개인 통역 등 이중 통역으로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는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해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선 증거인멸 혐의 위주로 조사했다며 위증 의혹은 별도의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 합당 미락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음모론이라면서 이 선을 그었지만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미락설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짰을 거다 이런 온갖 허위 소문을 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요. 최근 한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에서 불거진 미락 논란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미락은 합당 제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표와 공천 지분 등을 물밑에서 따로 논의했을 거란 의혹을 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여권 지지층은 합당 시 민주당이 혁신당의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혁신당 부채가 400억 원이라는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혁신당은 부채가 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락설을 촉발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합당 반대파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간판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서창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서 기자, 합당 추진을 둘러싼 이 미략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상이 끝나가고 있죠.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합당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미략설입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틀 만에 매우 부적절하다고요. 정청래 대표 측 박수현 수석 대변인, 아직 당원의 명령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양당의 합당 절차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비당권파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 상중의 정치적인 잡음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의 간판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상중의 정쟁을 벌이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합당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이 합당을 보고 있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지지층은 48%가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반면 3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물음이나 응답 거절도 22%나 됐는데요. 민주당이 합당 전 당원 투표를 한다 했을 때 과반 넘는다는 확실한 보장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합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당장 오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선 전에 합당이 완료되면 공천에도 혁신당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커지죠. 굳이 그래야 되냐는 게 이제 이 합당 반대파 생각입니다. 합당 안 해도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길 가능성 크고 나중에 혁신당은 흡수 합당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이 당권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그 지선이 끝나고 2달 뒤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만약 정 대표가 연임 시도를 한다, 그러면 합당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엔 이 친문 당원이 많잖아요. 이 당원이 민주당으로 유입되면 정 대표에게 표가 갈 거라는 건데요. 이때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을 주도하는 데다가 차기 대권주자라는 교두보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 대표의 대항마로 이 김민석 총리가 꼽히는데요. 실제로 김 총리는 최근 민주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당연히 로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권 도전에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반청계 이 비당권파가 차기 당권 주자로 김 총리를 민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 김민석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거죠. 이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에서도요, 두 사람 나란히 상주 역할을 하는 모습 계속 잡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런 갈등에 더 불이 붙을 거라던데 뭡니까?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초선 모임이죠. 이 더민초가 간담회를 엽니다. 이 모임은 합당 제안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성명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반영 비율을 20대 1에서 1대 1로 등가시키는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도 있습니다. 정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했었고 한 차례 부결됐었죠. 투표 결과가 정 대표를 둘러싼 중간 평가 성격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서창우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가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오늘 장외 집회를 열고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 모였습니다. 진짜 보수 한동훈! 한 전 대표 제명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 인사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한동훈은 돌아온다.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경찰 추산 6천 명 이상입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만 명 규모의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정치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며
지지자들과 소통을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진영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럴 경우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재입당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장동혁 대표 사퇴나 재신임 투표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는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리입니다.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직접 연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의장대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례로 들고 연결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전 총리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장례 기간 상주 역할을 했던 김민석 총리는 조사를 하다 애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추모 영상 도중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가 이 대통령의 손을 잡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북받치듯 눈물을 흘렸고 이 대통령은 붉어진 눈시울로 화면을 응시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의 역할이 너무 커서 제가 감사 겸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전 총리의 육성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큰 힘이 되어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함께 고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헌화를 했습니다. 이후 비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 뒤를 따른 뒤 운구처 앞에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 묘소가 위치한 세종시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1시간 만에 겨우 불을 껐는데 근무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화염의 기세가 여전한 공장 건물에 로봇이 들어가 물을 뿌립니다. 건물 붕괴 우려로 소방관 진입이 쉽지 않자 사상 처음으로 무인 소방 로봇을 투입한 겁니다. 기저귀와 물티슈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1시간 넘는 진화 작업 끝에 겨우 꺼졌습니다.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고 한때 주변 공장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 80여 명이 대피했지만 네팔과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2명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허겁지겁 달려나오시고 검은 연기가 엄청 많이 났고요. 다른 분들이 무서워서 좀 울고 계신 분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공장 2층 계단을 수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구조 대상자에 대해서 빠른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구조대원들이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 펄프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다 보니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로 반대 방향에서 멈춰선 승용차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겁니다. 운전석 차문이 열리고 남성이 내리더니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현장 수습에 나섰지만 운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목격자는 운전자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검은색 패딩에 검은색 바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가드레일이 있던 자리엔 이렇게 통제선만 쳐져 있는데요. 들이받친 나무 표면도 곳곳이 벗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걸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져 있고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앞에는 들이받친 1톤 트럭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28분쯤 인천 서구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들이받친 트럭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승합차까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는데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보니까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작동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과 차량을 실은 선박이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는 가운데 앞쪽에 있던 승합차가 벼랑간 속도를 냅니다. 앞서 걸어가던 승객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합니다. 승객들이 황급히 피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승합차는 결국 보행자를 친 뒤 대합실 인근 시설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오니까 깜짝 놀라고 차를 막 피하고 그 소리가 컸거든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운전자 실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합차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 EDR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장치엔 사고 당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 등이 기록되는데 국과수 분석에서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충돌 5초 전부터 컴퓨터가 자동으로 차량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브레이크는 0이고 악셀 같은 경우에는 100%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승합차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신었던 신발에선 가속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던 60대 운전자는 줄곧 차량 결함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한 특검은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했다며 판결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15쪽 분량의 설명 자료에서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재판부의 불필요한 설명 때문에 마치 특검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가 나온 것처럼 비춰졌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특검이 왜 김 여사를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예비 기소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자 화살을 재판부로 돌린 겁니다. 특검은 또 방조에 해당해도 공소시효는 끝났다는 언급을 재판부가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법리 지적을 넘어 재판부의 발언을 콕 집어 비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해선 공천 과정의 현실을 무시했다고 꼬집었고 명품 가방 수수 일부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서도 대선 전부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로 두는 공소장 변경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이 두 쫑쿠가 어찌나 인기인지 이제 두 쫑쿠를 담는 케이스조차 동이 났습니다. 화과자나 찹쌀떡같이 이 설 선물 세트에 쓰는 이 포장 용기들이 귀해지면서
포장 대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 옮기는 작업이 이어지고 손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점포들이 문을 닫았지만 포장재 상점만큼은 쉴 틈이 없습니다. 쫀득쿠키 때문에 포장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맨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에선 포장재를 구하기 위한 물물 교환까지 등장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과점과 떡집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구짜리 케이스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자 직접 매장을 찾아 나선 겁니다. 선물 세트 만드는 온라인으로만 우선 봤을 때는 잘 품절이 많더라고요. 포장재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팔렸습니다. 공장도 지금 과부하 상태라서 더 못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만 해도 소량 판매는 하지 않는 곳이 많았는데 이젠 구매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두쫀쿠를 담을 때 쓰는 것과 같은 케이스인데요.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1인당 3묶음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1년 전 개당 100원 안팎 끼던 케이스 가격은 현재 150원에서 많게는 250원까지 뛴 상태입니다. 결국 포장 방식을 바꾸는 가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게 아예 안 돼요. 보시면 그냥 서비스 용도만 좀 담아놨고 나머지는 그냥 페이트로 만들어가지고. 투명 케이스 2구짜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두쫀쿠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국제 금값과 은값이 급락했습니다. 금 가격은 10%, 은 가격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테크, 은테크에 올라탄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금은방엔 고객들 발걸음이 뜸합니다. 금과 은을 사고 팔려고 매장 밖까지 줄을 섰던 지난 주말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금과 은 시세도 급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는 가격이 떨어진 지금이 기회라며 반색합니다. 반등 가능성을 점치며 금과 은을 구입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저께는 비쌌고 3천만 원대고 오늘은 지금 2680만 원대. 이틀 동안 100g이 한 300 몇십만 떨어졌으니까 다음 주에 100g만 더 살라고요. 실버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가서 그래 물어보러 왔어요. 어제 좀 가격 많이 떨어져서 은 가격. 예. 반면 팔러 온 고객은 울상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엊그저께 팔았으면 더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가보네. 확 떨어졌어요? 10% 넘게 떨어졌어요. 10%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과 은 가격이 한풀 꺾이면서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오른 가격이 부메랑이 될 거라는 관측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한 만큼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거란 의견이 엇갈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중국이 인간형 로봇, 이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음력설인 춘제에 내보낼 특별 TV 프로그램을 휴머노이드 쇼로 꽉 채우겠다고 예고를 한 겁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양손에 빨간 손수건을 든 로봇 16대가 칼군무를 시작합니다. 여성 무용수들과 동선 하나 꼬이지 않으며 춤을 이어갑니다. 마치 빨간 원판을 돌리듯 손수건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묘기도 선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춘제 명절 프로그램 춘안 무대에서 중국 전통 무용을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谢谢，来有请我们的舞蹈演员帮忙搀扶一下这些嘉宾，我老怕他们走路闪了腰。 생방송 시청수 28억 회를 기록하며 예약 판매 뒤 품절됐습니다. 올해는 무려 중국 기업 4곳의 로봇들이 참여해 이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참가하는 유니트리와 겔봇, 노에틱스, 매직랩으로 출연을 놓고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특히 뒤돌려차기로 수박 깨는 로봇으로도 유명한 유니트리는 기존보다 더 고난도의 고개 동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무대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도약에 자극받은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전기차 대신 로봇 생산 주력을 다짐했습니다. Which will, with the long-term goal of having 1 million units a year of Optimus robots.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두고 미중의 각축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그린란드 병합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덴마크가 이번엔 파나마 운하에서 또 한 번 붙었습니다.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에 덴마크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전 세계 해상무역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파나마 운하 중 주요 항만이 사실상 주인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이 주요 항만 운영자인 홍콩계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의 운영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운영권자로는 덴마크계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오 파나마 대통령은 덴마크계 글로벌 해운 기업 AP 몰러 머스크 측이 임시로 항만 운영을 맡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1999년 파나마에 넘긴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주장했습니다.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택했습니다. 이후 CK 허치슨 홀딩스 측이 미국계 자본에 항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었지만 중국 정부가 나서며 제동이 걸렸던 상황. 덴마크 기업이 파나마 임시 운영을 넘어 장기 계약을 노릴 경우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과 덴마크가 파나마 운하를 두고 2차 힘겨루기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미국 뉴욕 도심에 거대한 얼음 폭포가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한파에 파이프가 터지면서 이 쏟아지던 물이 얼어버린 건데 이 얼음 폭포에 차량이 갇혔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전철역 아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투명한 얼음 덩어리 안엔 주차돼 있던 승합차가 갇혔습니다. 삽으로 얼음벽을 내리쳐보지만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속에 역사위 배수관이 터진 겁니다. 밤새 쏟아진 물이 차와 함께 얼어붙어 뉴욕 도심 속 얼음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온통 하얀 눈 세상, 러시아 방송 기자가 눈밭을 걸어보지만 한 발짝 떼기조차 힘겹습니다. 도로는 주차장이 됐고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지구촌을 꽁꽁 얼린 북극 한파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엔 200년 만에 최대 폭설이 쏟아져 나흘간 60cm가 쌓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뜯겨나간 지붕 파편들이 종잇장처럼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거리가 온통 건물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화살처럼 꽂혀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스페인 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휘몰아친 돌풍에 차량 50여 대가 파손되고 건물이 부서지는 등 도심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중절모를 쓴 남성들이 생경한 악기를 들고 괴상한 소리를 냅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참가자들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독일에서 열린 사슴 울음소리 흉내대회 현장입니다. 과거 사냥꾼들이 사슴을 유인하기 위해 내던 소리에서 유래해 수백 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낮 기온 모처럼 영상으로 올랐습니다. 길었던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차갑지만 내일 낮부터 심한 추위는 없겠고 다음 주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해집니다.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립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서울이 영하 7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